그러면 우리요 07 여러가지 방정식 예 18페이지 부정방정식과 관련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요 부정방정식 개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미지수가 2개가 나왔는데 식이 하나 나오면 얘는 부정방정식이지. 자, 부정방정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양한 변형 조건들이 변형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본 유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노멀한 2가지 풀이는 있지. 자,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이 오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변형시킨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 나오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킨다?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이라는 꼴로 바꿉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요 변형 유형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형 유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기본 유형으로 손쉽게 풀리는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요 기본 유형이 아닌 아주 어렵고 힘겨운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풀어드리냐? 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답지에 아주 어렵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애들이 이제 답지를 보고 나서 선생님 답지에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답지도 해석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18페이지 두 번째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부정방정식의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 문제인데요. 자, 식을요 이렇게 변형시켜서 푸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를 분수식의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식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쪽에 문자가 포함된 식이 온다면 한쪽에 무조건 온전한 완전한 숫자가 오셔야 돼요. 요런 꼴로 돼도 되고 반대로 분모에 숫자가 오고 분자에 문자가 와도 되는 요런 유형의 문제 유형으로 바꿔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이 뭔지 조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사실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수가요 3분의 y라는 식을 만족해.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은 거야. 야, 단 x하고 y는 자연수야 혹은 정수야 이런 패턴의 조건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자연수 혹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수로 아예 바꿔놓을까? 얘 xy가 정수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y가 뭐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3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 y는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요 y분의 15라는 이와 같은 수가 나와 있고요. x하고 y는 정수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식을 보고 x하고 y 모두 정수가 되기 위해서 y는 15의 약수가 돼야 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거 언제 배웠던 개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쯤 나오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 지금 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개념 필기해놓자. 예. 18페이지 2번에 이 개념 좀 여백에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보자.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한 문자를 분수식으로 바꾸는데 이 분수식은 문자분의 숫자가 되거나 숫자분의 문자꼴로 바뀌어야 한답니다. 이 분수식은 한 문자는 숫자분의 문자가 되거나 한 문자는 문자분의 숫자꼴로 바뀌어야 된대요. 자, 이제 이 구조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개념의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나보고 미지수 2개를 구하래요. 미지수 2개? 그럼 식이 몇 개 있을까? 찾아봤더니 식은 꼴라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 이거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에선 조건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딱 봤더니 양의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냐면요. 17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17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문제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같다 다르다?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즉 선생님이요. 그랬지. x, y야. x야. y야. 이런 거 있으면 100%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는 유형입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 이미 풀어놨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볼 거라는 얘기야.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선 이 문제를 한 문자는 분수식의 꼴로 바꿀 거예요. 자, x는 분수식으로 바꿀까? y는 분수식으로 바꿀까? 뭐로 할래? x는으로 할까요? 예, x는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x를 합칠 겁니다. y-3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러므로 x는 y-3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거 이쁘게 잘 바꾼 거야? 잘 못 바꾼 거야? 잘 못 바꾼 거예요. 식의 특징은 분수식은 분수식인데 한쪽에는 온전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둘 다 문자를 포함한 식이지. 이 상태는 곤란해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분리시켜서 분자의 차수를 낮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낮추나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y-3이 있으면 분자에도 y-3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4y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해줍니다. 그럼 봐요. 얘는 4, 3, 12가 됐어. 12.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만들려면 뒤에 몇을 더하거나 빼줘야 돼? 빼기 15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요렇게 한번 풀어서 마이너스 4 요렇게 한번 풀어서 마이너스 y-3분의 15라고 요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을 다시 붙여서 보도록 하자. x는 결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3분의 15라는 요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x, y는 모두 양의 정수지.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얘가 양의 정수예요. 일명 무슨 수 나와야 합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4 있지?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어떤 수가 있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맞습니까? 예,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렇구나. y-3분의 15가 음의 정수여야 한답니다. 자, 지금 저 구조는 마치 이런 상태의 구조가 된 거지. 자, y분의 15가 정수가 돼야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어? y는 15일,
약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석했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y-3은 15의 뭐가 돼야 된다?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음의 약수. 음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치? y-3 자체가 무수가 돼야겠죠? 자, 그런데 15의 음의 약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런 애들이 있어. 얘가 누가 돼야 된대요? y-3이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 y-값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어떤 수들이 가능하겠습니까?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런 수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 y는 양의 정수래요. 그러므로 y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y의 값이 2일 때 x값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y자리에 2 대입하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플러스 나오네요. 결국 x 몇 나오겠습니까? 11.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더라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풀 필요 있어 없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 요거로 푸는 게 제일 쉽고 빨라요. 그런데 얘를 왜 가르쳤다? 답지에 가끔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답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만 배운 학생들은 이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변형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인데요. 예, MA는 MB 이런 걸로 식을 바꿔서 푸는 유형도 있어요. 이때 단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 되겠습니다. 서로소인 정수 되겠다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서로소인 정수 3과 2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A는 2B야 이런 식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A는 반드시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2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A는 뭐의 배수다? 2의 배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리고 B는요 반드시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3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B는 3의 배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개념 되겠습니다. A는 N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A는 N의 배수. 자, B는 서로소 관계이므로 M을 포함해야 되므로 B는 M의 배수야 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우선 문제 하나 보도록 하자. 3x 플러스 5y가 90일 때 xy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 문제 제일 먼저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미지수가 2개구나. 와, 그런데 주어진 식이 몇 개구나? 1개구나. 무슨 문제 되겠다? 부정방정식 되겠다. 자, 부정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라고 했죠? 오, 자연수 조건이구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이 부정방정식의 자연수 조건이라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자, 이 식 보세요. 이 식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 선생님이 이런 문제 가르쳐 줬었어. 어제 큰 덩어리부터 채우랬어. y자리에 1부터 놓아야지라고 인내의 한국이처럼 대입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90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 이 90까지 맞추려면 엄청 많은 숫자가 줄줄이 나오겠지. 곤란하더라요. 일일이 1, 2, 3, 4 넣기가 너무 곤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요런 구조, 모 곱하기 뭐는 모 곱하기 모꼴로 바꿔놓고 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흥미롭죠. 3, 5, 90이 있어요. 90은 3의 배수인 동시에 90은 몇의 배수입니까? 5의 배수예요.
둘 중에 하나 넘기시면 되는데 뭘 넘길까? 5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x는 90-5y이므로 3x는 5로 묶으면요 18-y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서 3과 5는 서로소인 정수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x는 몇의 배수다? 5의 배수가 되어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18-y는 몇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3의 배수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위에서 x자리에 1, 2, 3, 4, 5 해서 30까지 넣으면 미친 거지. 30개를 넣어야 되잖아. 하지만 x가 5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1부터 30까지 넣는 게 아니라 5, 10, 15, 20, 25, 30 끝.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수를 확 줄여줘요. 자, 어쨌든 자 xy는 자연수니까 선생님이요 5의 배수라니까 x 자리에 5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 x 자리에 한번 5 집어넣자. 그럼 얘가 몇이 되겠습니까? 15가 되지. 그 얘기는 뒤에 오는 식이 5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3이 되려면 y가 몇이 되면 된다? 15가 되면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요번엔 x가 5의 배수니까 10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6이 되면 되겠네요. 18-y가 6이 되려면 y는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12가 되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x 자리에 15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이 될까? 5, 9, 45가 되겠네요. y 자리에 몇 대입하면 된다? 9 대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느낌 오나? 5, 10, 15, 20, 25, 30, 15, 12, 9, 6, 3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푸는 겁니다. 5 더해서 20, 3 빼서 6, 5 더해서 25, 3 빼서 3, 5 더해서 30, 3 빼서 0. 그런데 y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 마지막 녀석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총 몇 쌍의 답 나온다? 5쌍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나와 있어요. 자,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은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니? 시작!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자, 미지수 2개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문제예요.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 보통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나오면 가로 곱하기 가로,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이니까 내 눈에 뭔가 느낌 오니? 오지. 어떤 완전제곱식 만들 거예요? 플러스 1. 자, 내 눈에 느낌이 오십니까? 예. y의 제곱 플러스 4y 이건 필기하는 거 아니야? 4.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돼? 5를 1과 4로 이렇게 나눠준 상태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결국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나와서 x의 값은 1, y의 값은 마이너스 2. 답!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맞니? 자, 이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왜?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요, 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 똑같은 그냥 실수 조건 문제를 우리 무엇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냐면요,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어놓은 답지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판별식 D 이용이야.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식을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x에 대해서만 보고 y를 다
상수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개수나 상수 취급해버리게 되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x값이 실수를 갖는데, 와,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x가 실수라고? 그 얘기는 이 실수 x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 x야 라고 이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되면 판별식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부정방정식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실수 x를 갖는다라는 논리는 실근 x로 넘어가게 되고, 곧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판별식 t 써보려고 하는데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에요. y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왔네.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즉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이 식은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xy가 실수야 얘들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예요. 그런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이 0 이상인 수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부등호 말고 등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y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려면 y의 값 몇 나오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5는 0,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나와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나오네요. x 몇 나오겠습니까? 1.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풀어보니 어때? 기본 유형이 훨씬 빠르고 편하지? 네. 이런 패턴의 풀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놓고 드디어 부정방정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드디어 공통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공통근. 선생님이 공통근의 정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공통근이란 미지수보다 식이 많은 방정식을 공통근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유치한 공통분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에요.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1, x-2는 0, x-1, x-3은 0이라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봤더니 위에 있는 식은요, x는 1 혹은 x는 2, 아래에 있는 식은요, x는 1 혹은 x는 3이 됐어요. 그러므로 두 방정식 동시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그는 누구밖에 없어? x는 1밖에 없겠죠? 자, x는 1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인 근, 즉 공통근이 된다예요. 그래서 공통근의 상황을 봤더니 공통근의 상황은 어때요? 미지수는 꼴랑 x 하나밖에 없는데 식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요?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두 식 모두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만을 답으로 잡는다. 이것이 공통근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되셨으니까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개념은 너희들이 지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그 식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필기만 하고 갈게요. 지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얘는 필기만 해놓고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G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자. 가르쳐야 할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요약은 22페이지 펴볼래? 죄송해요. 선생님이랑 페이지가 맞죠. 다르구나. 다시 앞쪽. 자, 21페이지네요. 자, 21페이지 문제를 풀려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21페이지 문제 빼도 상관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빼고 갈까요? 보고 하고 갈까요? 하면은 선생님이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좀 잡아주고 갈 거예요. 빼고 갈까? 하고 갈까? 교육과정에서 없어요? 네, 없어요. 빠졌어요. 옛날에 빠졌어요. 빼고 가. 빼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갈까? 결정해. 배워두면 좋지 뭐. 하고 가?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2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의 절반 이후 딱 반으로 나눠서 그 반 밑에다가 지금부터 우리요 개념을 좀 필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다. 최대 공약수를 우리 보통 수학에서 귀찮아서요. 그레이티스트의 약자지 G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리고요. 최소 공배수는 대문자 L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이런 개념 배웠어요. 야, 18이라는 수와 12라는 수가 있어.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해보겠니? 라고 묻는 문제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다 6 쓰고 3 쓰고 2 이렇게 씁니다. 자, 2하고 3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소관계예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 G는 몇이다? 6이다. 최소 공배수 L은 6 곱하기 3 곱하기 2야 라고 이렇게 풀었지.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18을요,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12라는 수를요,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식이 소인수 분해돼서 나왔을 때 최대 공약수 구하시오 라고 하면 공통인수, 2하고 2의 제곱의 공통인수 몇이야? 2. 3의 제곱과 3의 공통분은 몇이야? 3.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인수란 인수는 다 써준 후에 지수가 큰 것만 골라서 붙인다 라고 요렇게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면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이런 숫자가 아닌 식에 대한 개념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는 어떤 식이 있어.
선생님이 요 식을 A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